너의 질문을 녹록 2탄을 시작합니다. 영상은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궁금증 해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궁금 릴레이를 통해 받은 질문을 통합하여 첫째, 사이버 범죄 처벌에 대한 법 강화, 둘째, 사이버 폭력 실제 사례와 해결 및 조치, 셋째, 사이버 폭력 피해 학생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이버 범죄 처벌에 대한 법 강화인데요. 사이버 폭력 대응의 경우 사이버 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조치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법상 사이버 폭력의 개념 및 범주를 명확화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유형으로 사이버 폭력을 추가하고 사이버 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였습니다. 117 센터의 사이버 폭력 신고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 폭력 대응 정담 상담자 지정 및 단계적 기능 강화, 학생 학부모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가해 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의 경우 사이버 공간상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가해 학생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죄에 정보통신망 이용 행위도 포함되도록 법률 개정했습니다. 또한 이는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 또 경찰청에서 교육청 협업을 통해 가해 학생 정보 공유 및 재발 방지 교육, 상담, 징계 등 교육적 조치 실시 전 사회적 협력을 통한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 교육의 처벌 내용, 인터넷 윤리, 정보화 기기 사용 지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표준 교육안이 2021년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사이버 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 교육 내용에 자녀의 스마트 기기 사용 지도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기준안을 2021년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푸른나무 재단에서 삼성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사업인 푸른 코끼리를 통한 학교 폭력 예방 활동 및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이버 폭력 실제 사례와 해결 및 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선배가 카톡으로 계속 저에게 욕을 해요입니다. 중학생 1학년 남학생입니다. 같은 학교 선배가 자기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톡으로 계속 욕설을 합니다. 채팅방을 나가거나 카톡을 차단해도 다른 선배들 스마트폰까지 동원하여 계속 저를 초대하여 온갖 욕을 퍼붓고 죽여버린다는 협박까지 합니다. 무서워서 미칠 것 같네요. 도와주세요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반복적인 욕설과 죽여버린다는 표현을 통해 피해자가 공포를 느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과 형법 238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선배의 욕설과 협박을 앞뒤가 잘 드러나도록 캡처하여 보관해 두세요. 법률 팁! 카톡으로 계속 욕설을 하는 것처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공포감을 느끼게 한 경우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왕따였던 사실을 친구가 인터넷에 올려 소문을 냈어요입니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저는 1학년 때 반에서 말실수를 했다가 왕따를 당했는데요.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풀지 못하다가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되어 지금의 학교로 전학을 왔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애들 태도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왠지 쳐다보는 것 같고 수근거리는 것 같고. 알고 보니 이전 학교에서 같은 반이었던 애들이 제가 왕따였다는 사실을 포털 사이트에 올렸더라고요.
땡땡 중학교 누구는 찐따였다. 놀지 말라느니 하고요. 그 글을 지금 반 애가 우연히 발견하고 다 같이 둘러본 거죠.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새로운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포털 사이트처럼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공간에 피해자를 전학간 학교에서까지 따돌림을 당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는 나이인 만 14세가 되지 않았거나 초범이라면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 팁! 위 사례처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해당 비방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처벌이 더 강화되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이버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주변인들의 도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피해 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의 경우 사이버 폭력 발생 초기 증거 확보 후 피해 학생 보호자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정보의 차단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사인 처리, 가이드북, 교원 학생, 학부모 교육자료 내용에 반영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상에 공개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정보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피해 학생 보호자 대상, 피해 관련 정보의 차단 삭제, 피해 구제 절차 상담 안내 및 신속 처리를 지원하는 인터넷 피해 구제 전담기구 신설 검토.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사이버 폭력 피해 관련 정보를 성 관련 불법 촬영물 등에 준해 삭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성폭력 피해 정보의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은 국가가 관련인의 요청 없이도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삭제 지원 가능합니다.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 법률 지원, 연계 등 종합 서비스 제공합니다. 촬영물 삭제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인력 보강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생 대상 담임교사, 전문 상담사의 상담, 외부 기관과 연계한 상담 치료 지원 등 피해 학생 보조치 강화. 사이버 폭력 피해 학생 초기 상담 지원, 사이버 폭력 예방 대응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위클래스 전문 상담사 연수 실시. 사이버 아웃리치 상담사가 온라인 게시글 모니터링 후 위기 학생 대상 메신저 상담 진행 및 연계 지원. 위 센터별로 중대한 사이버 폭력 피해 학생 사례 관리자 지정 및 상담, 병원 치료, 법률 상담 등 연계 지원 실시. 예방 및 대처의 경우 먼저 학생과 관련하여 첫 번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거부 사를 밝힙니다. 두 번째,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세 번째, 주변 어른이나 친구나 선배에게 알립니다. 네 번째, 관련 기관에 도움을 청합니다. 다섯 번째, 경찰에 신고합니다. 부모와 관련하여 자녀가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자녀가 힘들어하는 마음을 달래주고 자녀의 말을 비판 없이 수용하고 부모에게 말해준 것에 대해서 지지해줍니다. 세 번째, 자녀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또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가해자를 직접 만나서 보복하지 않고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고 신중하게 고려하여 경찰에 신고합니다. 다섯 번째, 관련 기관과 상담하여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처 요령과 전체적인 처리 과정을 확인합니다. 교사와 관련하여 첫 번째, 사이버 폭력에 대한 상담이나 신고를 받게 되면 즉시 응하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 즉시 개입해야 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세 번째, 가해자, 피해자 각각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증거를 확보하고 목격자나 방관자들이 증언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네 번째, 사이버 폭력이 학교폭력의 일부라는 판단이 들면 즉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합니다. 다섯 번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 과정과 분쟁 조정 과정에서 비밀을 유지하도록 노력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보든과 함께 사이버 폭력 예방, 피해 지원 사업에 지지해주세요. 저희 모두 렛츠기릿! 저희는 푸른나무 재단 푸른코끼리와 함께합니다.